돕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고요. 제 이름이 박승희인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PSH잖아요. 그래서 Problem Solving Help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액션러닝 협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글로벌 액션러닝 그룹 상무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 공공기관, 학교하고 함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코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하면 촉진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돕고 어떤 미팅이 있을 때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을 저희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미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누군가가 같이 합류했을 때 그 미팅이 정말로 부드럽게 잘 진행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죠. 근데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함께 합류했는데 갑자기 잘 진행되던 미팅이 분위기가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 더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아이스메이커가 합류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제 시간 안에 목표로 한 결론에 제대로 이르는 상태를 저희는 퍼실리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을 잘 돕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미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미팅 퍼실리테이터, 배움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러닝 퍼실리테이터, 문제 해결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회의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있고요.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실마리를 저희가 잘 몰라서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미팅이 있을 수 있죠. 자, 저희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저희는 이걸 정보 공유형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이걸 정보 공유형이라고 하고요. 아이디어 도출형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이 토론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게끔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에 어떤 주민들을 쉽게 그 프로세스에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때 함께 모여서 이 방법이면 어떨까, 저 방법이면 어떨까 함께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디어 도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형은 저희가 아직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역 앞에 항상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그 누구도 아직 몰라요. 그것들을 함께 발견해야 되겠죠. 원인이 무엇인지. 자, 그것들을 위해서 모였던 회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이끄는 자체가 문제 해결형 미팅이죠. 퍼실리테이터는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 건지, 그 과정을 어떻게 도울 건지,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도록 할 건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미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또 그 미팅에 실제 임했을 때 그 미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준비 단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가 5개 들어서 5P입니다. 첫 번째가 purpose거든요. 목적, 그렇습니다. 이 회의 왜 해야 되지? 자, 이게 가장 처음 출발이고요. 두 번째가 people이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회의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프로덕트거든요. 이 회의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회의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제대로 얘기되지 않으면 그 회의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프로세스예요. 자, 그 사람들과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면 될 건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마지막이 플레이스입니다. 자, 그 과정을 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죠. 이 5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퍼실리테이터는 준비라는 미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진행할 때, 현장에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좋은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제대로 나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 안에 그 미팅이 끝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위기는 되게 좋아야 돼요. 저희가 이걸 결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도출돼야 되고,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분위기는 좋아야 되고. 그러면 그 미팅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방법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서로 잘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갈등을 조정해야만 분위기가 화기해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회의가 끝났을 때 돌아보게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미팅에서 우리가 의미 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미팅을 했을 때 어떤 개선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지를 퍼실리테이터가 안내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 미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성찰 포인트가 있었는지, 다음 미팅을 똑같이 진행을 할 때 어떻게 개선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퍼실리테이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감춰진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가 역량이라고 보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관찰되는 특징을 저희가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지 않겠어요? 관찰된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제대로 잘 듣겠죠.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질문할 거예요. 퍼실리테이터는 촉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그들로부터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듣다가 칭찬해 줘야 되겠죠.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을 때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려면 우리 참여자 신분의 A라는 분, 부장님 말씀 되게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되게 의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추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듣고요. 그 의견과 의견을 연결해서 어떤 시너지 포인트, 어떤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회의 전체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통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헬리콥터에 타고 한번 내려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너무 그 학습자들하고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뭔가 미시적으로 나무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 미팅 전체를 조망하는 느낌으로 위로 올라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그 축구 감독님이 감독석에 있지 않고 스테디움에 올라가서 선수들을 바라보고요. 심지어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 내용을 축구 경기를 바라봤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팅 전체를 조망하는 느낌으로 이게 내려다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옆길로 말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감독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옆길로 샜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미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걸 감독 기능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슴 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미팅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기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가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내 이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 이 미팅에 참여하는 게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일이야 라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잘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빙산으로 말하면 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빙산 아래에 감춰진 뭔가 이렇게 기반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버 마인드죠. 주고 싶은 마음. 내가 저들을 제대로 돕고 싶으면 그게 내 행동에서 보여집니다. 돕고 싶은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듣는 거, 제대로 칭찬하는 거, 제대로 질문하는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제대로 된 그런 돕고 싶은 마음 위에서 보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보여지는 행동들입니다. 액션 러닝은 현장에 있는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실제 문제를 팀으로 함께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 해결 결과도 얻고 그 과정에서 학습도 일어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액션 러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게끔 만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소통하게끔 만들 거냐, 어떤 식으로 토론하게끔 만들 거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만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가 문제만 해결했다고 액션 러닝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했을 때 그 과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이 촉진자죠. 퍼실리테이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퍼실리테이터가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해야 액션 러닝이 제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액션 러닝이 제대로 되려면 퍼실리테이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장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